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추석 연휴가 5일간의 달콤한 시간이 정말로 순식간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연휴 전에 사실은 국내 증시를 보면은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 많이 밀리고 있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만 지난주 월요일 날뭐 개파락 출발하면서 사실 월요일 저점을 딛고 오늘까지 사실상 지수가 상승을 해 왔는데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가운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이 떨어지기 전에 시장을 주의해서 보고 있다, 조심하면서 보고 있다. 그리고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겁먹지 마라. 기회가 될 것이다. 오히려 추석 전에 종목을 가지고 넘어가야 된다. 살 수 있으면 계속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이 환호를 좀 더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또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듯이 또 모두가 긍정이 또 싹을 트고 올라가게 되면 언제든지 조정은 나오게 됩니다. 그 흐름이 또 나오고 하락의 시그널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사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왜?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9월 24일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 명확한 근거가 시장에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근거라 하면 뭐가 있냐? 민주당 이현주 맞나요? 아무튼 이현주 의원이 최고위 회의에서 이 방송을 할 때 시장이 움직였다라는 점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증시가 글로벌 여타 증시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첫 번째 요인이 이 금투세에 대한 노이즈가 상당히 심했다. 근데 그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나왔던 이 발언 직후에 들어왔던 자금은 내가 보기에는 스마트머니의 입성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반도체 종목군들이 처참하기만큼 이 모건 스탠리 매도 리포트 이후에 완전 개박살이 나버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흐름도 오늘 이 하락을 하면서 대량의 거래 대금이 수반이 되면서 이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이 나왔죠. 이 떨어지면서 중간중간 반등할 때 거래 대금이 없는 부분하고 거래량이 없이 킬적 반등을 하는 것과 바닥 구간에서 대량 거래를 뿜어내면서 아래 꼬리를 다는 것은 상황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게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음봉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역으로 차트를 여러분들이 리버스로 뒤집어 놓고 봤을 때 이 급등주의 꼭대기점에서 나오는 이 하락 시그널이 이 바닥권에서 나온 거죠. 역으로 말하면 반등의 이 시그널이 일정 부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처럼 제약바이오가 강한 흐름 속에서 추가적으로 오늘 매우 강했기 때문에 일부 조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크게 빠지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지수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을 바라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까지 이벤트 진행하니까 그때 보시고요. 나쁘지 않아요. 계속 좋습니다. 제가 매도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게 공개되지는 않지만 다른 계좌도 매매하는 거 다 장중에 이제 방송 속에서 저 매도하는 거 단기 매매했던 거 다 공유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근거와 내용들 전부 다 유튜브에서 말하는 거나 그런 거 다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연준의 B컷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제약바이오 상승이 가속화되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급등하면 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반도체 모건의 리포트에 의해서 급락이 나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닥권에서 초대량 거래가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바닥 잡아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받았고요. 비컷과 미국 증시의 신고가, 현 시장 자체만 보고 하락 시그널만 체크하고 일단은 상방 보고 달려가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비컷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역사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과거 이제 두 차례였죠. 지난번에 비컷 했을 때는 시장이 초박살이 났고 바로 직전이죠. 2021년도였던가 19년도였던가 아무튼 그때는 바로 깨졌어요. 근데 2007년도 금융위기 전에는 비컷 이후에 시장이 한 10% 정도 반등한 이후 시장의 문제점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시장이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락을 해서 고점 대비에 지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 미국의 상황은 뭐였습니까? 베어스턴스 은행이 먼저 파산을 하고 나서 이 서프라임 모기지에 따른 부분이 굉장히 좀 곪고 하다가 은행 쪽으로 퍼지면서 은행의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일으키고 많은 은행이 무너지면서 엄청 큰 은행들까지 무너지면서 작살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뭔가 시그널은 나올 것이고 시장의 조짐이 분명히 중간중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짐이 뭘까에 대한 고민은 차차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엔캐리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엔화가 그 140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좋게 봅니다. 이 부분을 내일 BOJ가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는 배팅이겠죠. 좌우지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지수로 놓고 보면 니케이 2%인데 국내 증시 장 막판에 겨우겨우 좀 돌려놓으면서 0.2% 코스피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1.4% 정도 상승인데 장중의 변동성은 상당했습니다. 갭 뜨고 나서 마이너스 0.45%까지 빠졌으니까 1%가 넘게 지수가 순간 급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더 심했죠.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개파락임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마이너스 1%까지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1.7% 정도 뺐으니 이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과정 속에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지면서 흘러내렸는데요. 사실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제약바이오 매우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 오늘 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냥 멱살 잡고 하드 캐리를 한 것이다 라고 봐야지고 이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쪽에서 다 올랐으니까 제약바이오가 다 끌고 간 시장이었다. 장 막판에 이제 소폭 올라오는 반도체에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올라왔고 수많은 중소형주들은 대신에 많이 못 가거나 빠지거나 하는 종목이 더 많았던 흐름이라 국내 증시도 철저하게 종목 쏠림과 산업 쏠림이 매우 심화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실 올해 내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좋은 종목에 끝까지 붙어서 좋은 종목만 매매한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지금의 시장을 잘 극복하고 좋은 수익으로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미 연준 2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닉 티마리우스 예상대로 비컷이 나왔고 전일 미 증시는 급등과 급락을 하면서 변동성을 보이며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선물은 매우 좋은 모습 속 현 시간 9시 20분 지금은 10시네요. 촬영하는 시간은 좌우지간 2%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 선물로 잠깐 보면 나스닥이 어제 고점을 뚫고 올라오고 있죠. 이 말은 뭐 엔비디아라든지 빅테크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S&P 지수 또한 여기에 이 불트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고점 돌파를 했다가 바로 떨어지면은 굉장히 나쁜 건데 또 이걸 또 다시 끄집어 올리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이 매물을 뚫고 또 올라가는데요. 단기 상승이 지속되는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촘촘히 올라가다가 빠질 때 이런 유의미한 선들이 깨지는지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또 고점 돌파죠.
또 고점 돌파 미국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꺾이는 데까지는 아직 지수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비컷이 나올 시 경기 침체를 우려할 것으로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완전히 이거를 뒤엎어 버리고 상승을 보이는데 이게 시장 전체에 퍼지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점에 개발 산업과 종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되어버렸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시장이 과거와 같이 바스켓 매수가 전혀 포착이 안 되는 흐름이 올해 내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소형주들 매매하고 조금 갖고 있는 거 종목군들이 있으면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장이 이 파동을 쳤을 때 막 급등락했을 때 뭐 많이 좋은 애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그냥 다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버리고 좋은 애들한테 좀 더 물량 실어가지고 올라왔을 때 손실 축소하고 또 수익금이 많이 쌓이면은 그런 잘못 가는 애들 막 쳐내요. 지금 거의 제가 보니까 하루에 막 7개 종목씩 막 지금 수익 실현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매일 막 두세 개씩 계속 수익을 내고 있어요. 계속 이 과정에서 저는 계속 지금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 확보는 돈이 벌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이 벌리면 그 부분에 뭐 50%를 혹은 30%든 자고지간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내가 물려있는 종목을 그냥 쳐내라. 왜? 고통받지 말고 쳐내서 현금 확보하고 가볍게 종목을 포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야 리밸런싱이 된다. 주가가 올라갈 때 해야 됩니다. 그거를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쳐내가면서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정점에 따르게 되면 물려있는 종목은 더 크게 또 빠져요. 또 이상하게 하락폭이 컸던 종목군들은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종목은 좀 덜 빠지죠. 더 늦게 빠지고 그래서 매수 기회가 잘 안 오다가 마지막에 시장이 크게 빠질 때 좋은 종목들도 동시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좋은 종목군들을 잡고 많이 가벼워진 내가 물려있던 종목군들 하락폭이 더 크겠죠. 그거를 밑에서 예를 들어 버리기 아까우면 그때 팔았던 만큼 물을 태우면 훨씬 이 손실폭을 축소하고 같은 수량인데도 이 손실률을 드라마틱하게 좀 바꿔버리는 마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계속 써가면서 지수 그러니까 계좌에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이 좀 새는데요. 다시 들어가서 미국의 아까 S&P 500 차트를 봤는데요. 저는 S&P 500 차트에서 보면 이 122평선이 꺾이게 되는 그 흐름 지금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폭의 하락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잘 가던 시장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예를 들어서 11선을 다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부터 좀 주의를 하고 볼 것 같아요. 이 이평선하고 이 거리가 가까워지게 됐을 때 꺾이게 되면 하나하나 이평선이 다 꺾여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 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나와버릴 수 있습니다. 이 위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왜 기간이 길잖아요. 이 구간에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계산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로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중간 분명 진폭은 있겠지만 일단 깨지면 조심할 예정입니다. 미국도 국내 마찬가지로 봅니다. 특정 종목과 산업군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집중해야 되겠죠. AI, 바이오, 전력인프라, 친환경, 빅테크 이렇게 말입니다. 거기에 조금 추가한다면 미국의 로키드 마틴 여전히 신고 계속 치고 있고 국내도 방산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전부 다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미국도 제약바이오테크의 성장과 산업 즉 영업이익 레벨 단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그 다음에 미국의 로키드 마틴 돈 잘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도 보면 화장품 섹터 이익 단위 계속 좋아지고 있죠. 조선도 마찬가지의 흐름이고 전력 인프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력이 최근에 반도체와 함께 동반 하락을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AI 생태계에 엮여 있다 보니까 많이 빠졌는데 상승의 폭이 더 빠르죠. 왜? 미국의 GEV 제너럴 모터스에서 분사한 전력 인프라 기업이 신고가를 때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가는데 쌍으로 엮여서 외국에서 리포트를 내버리니까 폭등해버리는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 발생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우지가 뭐가 어쨌든 간에 돈만 벌면 되죠. 국내 증시 정말 외국계 리포트에 완전히 좌지우지 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반도체 하락 리포트에 폭락을 해버리고 전력인프라, 현대, 일렉, 효성 탑픽으로 찍어서 리포트 나와버리니까 폭등해버리고 리가킹과 바이렉스 매수폰 나오니까 폭등합니다.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심하게 좌지우지 되고 있다. 긍정적 방향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이해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참고는 하는데 요 정도까지 막 임팩트 있게 막 시장을 들어 올려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25%. 와, 그만큼 시장에서 볼게 종목을 볼 게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더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구나. 이 말은 저 또한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데 같은 기관 투자자라든지 뭐 어느 정도 돈을 굴리는 사람이라든지 똑같은 시각에서 똑같은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 관점이 중요하고 그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미국의 금리 인하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금일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코스피도 제약바이오가 부양했던 흐름입니다. 한동안은 계속 될 것 같은데요. 그 관점에서 조정식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10개 중 기준에 부합하면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하고 리가킴은 지난주 금요일날 사실 사서 좀 넘어와서 오늘 두 개 다 올라갈 때 다 팔아버렸고요. STF팜하고 바이넥스 사고 싶었는데 너무 급등해서 못 샀고 IMPDX 오늘 추천을 좀 했어요. 매수가에 좀 안 닿아서 저는 체결을 좀 못했는데요. IMPDX 좌우지간 이 안에서 계속 종목을 봐야 된다. 매번 방송할 때마다 종목에 대해서 뭐 왈가불가 할 거 없습니다. 내용들 저도 다 머릿속에 있는데 이 방송에서 얼마나 이 내용을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영상에서도 뭐 알테오젠 이야기 뭐 돌파하면 돌파로 따라잡아라. 돌파 이후에는 눌림을 봐라. 뭐 만약에 세론이 나온다 한들 봐라. 제가 말을 틀릴 수도 있겠죠.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근데 SC가 있고 에너투가 있고 수많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그냥 계속 강조하고 있다 라는 걸로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세요. 직접 리가캠도 마찬가지고요. 직접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에스모에서 ABL하고 뭐 리가캠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었는데 ADC와 이중항체가 굉장히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한 흐름이었고 유한양행은 지난번에 한번 떴기 때문에 나중에 좀 조정받으면 보면 좋겠다. SK바이오팜도 실적 발표 시즌에는 좋을 거고요. IMPDX 금일 나왔던 내용이 참 좋았는데요. 에스모에서 8종의 암을 20종으로 늘린다 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현행 100만원 하던 게 이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쓸 수 있는 거죠. 캔서 파인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게 봐요. 회사를. 그래서 조정시 관심있게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전력 인프라 쪽은 미국의 GEV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를 뚫어 버렸습니다. HD 현대 일렉 효성 중공업 등등등등 조정 구간을 같이 한번 노려보시고 조선업종은 오늘 현대 중공업을 일부 매도를 하면서 넘어왔는데요. 뭐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두 종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원님들하고 같이 샀고 이거는 그 전에 좀 물량을 가지고 넘어온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고 화장품 섹터 좋은데 지금 마땅히 따라 붙기가 좀 어려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닉을 좀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고요. 원전은 이제 내일 정도 되면 윤 대통령이 어찌됐든 뭐 체코에서 좋은 소식 가지고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 성격상 이제 뭐 까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 그런 관점에서 어제 저희가 매매할 때도 짧게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리 기술이라든지 종배에서 넘어왔던 거는 짧게 보고 가자라는 생각에 뭐 3% 정도 뛰기 뭐 7% 정도 뛰기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한고래 관련해서 GS 글로벌은 다 매도를 했는데 가스공사는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쪽은 종목이 한정적이다. 그냥 몸통만 가지고 이제 일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원전은 나왔죠. 19일이었죠. 그러니까 연휴 전에 원전을 가지고 가는 거고 가스공사라든지 이 대한고래 쪽은 25일이잖아요. 사실 내일 좀 더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봐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핵심 종목 몇 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어제 단독 기사긴 한데 구글 웨이모와
차량 파운드리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뭐 내용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현대차의 과거 이제 레이다를 납품했던 회사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즈입니다. 이건 이제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다 HTS 뉴스에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그 종목 하나 매매를 했었고요. 라이콤은 뭐겠습니까? 라이콤하고 거래하는 쪽에 이 테슬라에 라이다를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만 보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고려한 주가가 정말 이 파죽지세 같은데요. 고려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풍 정밀이 내리면 2만 원이 터치가 됩니다. 그 이상을 갈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영풍 정밀이 가지고 있는 1.8%의 지분의 가치는 사실은 고려 아연 현재 시가총으로 본다면 한 대략 2,500억 정도 되죠. 근데 이 지분을 다시 보면은 기존에 이 고려 아연에 있던 거를 영풍으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두 배의 지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높게 가치를 부여해서 사는 거고요. 지금 이제 뭐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윗구간에서 내일부터 올라가게 된다면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물량을 가지고 넘어왔어요. 선물 매도한 거를 가지고 넘어와서 아침에 제가 이걸 같이 매도하신 분들이 있어서 아침에 팔아버려라. 왜? 흐름이 좀 이상해서 팔아버려라 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요. 내일부터 해가지고 하루 이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몫이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석 연휴 전 시장의 흐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시장은 반복되고 역사는 계속 흘러가니까요. 시장의 반등에 더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조만간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가 급락을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공포 구간 그리고 지금 반등하는 흐름을 여러분들 잘 상기했다가 이 다음번 파동에서 기회를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많이 먹을 구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 이벤트가 뭔지, 그 다음에 이 지금 그 칼날같이 떨어져 버리는 반도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벤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해 보시고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브레인스톰을 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군들 좀 볼게요. 자,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떨어져 가면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최저점은 아닌데, 최저점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아무튼 이런 식이죠. 바닥권에서 거래가 최대로 누르면서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이 좀 나오는데요. 거래가 지금 자부지가 많이 늘었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면서 투매 물량도 분명히 나왔고 뭐 순절 물량도 엄청나게 나오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을 했어요. 이 갭 구간을 지금 어찌 보면은 메운 거죠. 이때의 갭을. 예? 그 다음에 이때의 하락은 어디에 갭을 메웠습니까? 이 갭을 메운 겁니다. 여기에 만들어진 각각의 갭. 주식에서는 갭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크죠. 갭으로 떴다. 강력한 매수의 시그널이다. 갭 하락을 했다. 강력한 이 매물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면서 떨어졌는데 이런 구간에서 일단은 반등이라 기본적으로는 이 내려오는 전환선에 대한 저항을 좀 받을 거고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계속 지지 좀 아무튼 흘러가야 돼요. SK 하이닉스 바로는 반등 안 나와. 근데 기술적 반등하고 죽고 그거를 좀 몇 번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도 이 고점 대비해서요 30%가 빠졌어요. 30%가. 그리고 이때는 적자 구간을 냈던 구간까지 주가가 빠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거래 대금을 놓고 보면 굉장히 들쭉날쭉 하다가 감소했다가 지금 바닥에서 최대 거래가 터졌습니다. 최대 거래가. 이런 종목군들은 고점에서 최대 거래가 터지든 바닥에서 최대 거래가 터지든 변곡을 의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도 변곡이 나온 것 같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YC가 이 반도체 안에서는 힘이 제일 좋네요. 얘가 만약에 올라가서 이 꼭대기까지 가야 됐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YC가 제일 빠른 것 같고 테크윤도 마찬가지 흐름에서 좀 강한 편이죠. 시장 대비해서 PSK 홀딩스라든지
한미 반도체라든지 상대적으로 약하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러티브한 종목이 훨씬 세구나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설정해 놓은 라인에 온다면 그때 아마 보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자,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좀 보면요. 알테오젠은 금요일날 좀 사놓고 넘어왔어요. 사놓고 넘어온 다음에 뭐 아침에 하고 신고가 박스권 위에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왔길래 혹 팔아버렸더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쉽기도 하고 한데 뭐 딱 그 정도 흐름 봤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또 이렇게 또 밀리겠죠. 그 밀리는 흐름 좀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리가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서 오늘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했는데 리포트가 15분짜리 목표가 상향 리포트라 굉장히 세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런 구간들 저항이 많은 부분이라 매물 소화가 필요해 보이고요. 얘도 똑같이 종배로 넘어왔다가 팔아버리고 좀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고가죠. 신고가 상태에서 지금 시간에까지 올랐고 계속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박스권을 좀 돌파를 했는데 신고가를 가다가 꺾이는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보유자들은 계속 홀딩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 신규는 지금은 잘 모르겠다 정도. 바이넥스도 오늘 외국계 리포트가 강하게 나오면서 좀 올라왔어요. 그만큼 오늘 제약바이오들이 굉장히 좀 세게 올랐는데요. 바이넥스가 이제 생물보안법 안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구간까지 갈지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네요. 전부 다 보유자 영역이지. 보유자 영역이고, ST팜도 마찬가지 흐름이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조금 추세 믿고 더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퓨처캠은 생각보다 좀 못 가는데 이 퓨처캠도 동반해서 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니까 계속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고, SK바이오팜 지금 제약바이오가 다 세서 다 같이 올라왔죠. 얘도 이렇게 가다가 한번 무너질 때 보면 좋을 것 같고, 유한양행은 이 구간에 저항이 저는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내려와서 뭐 이런 패턴을 좀 그리면 그때 볼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뭐 매수라든지 이걸 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영역이 저한테는 좀 있어서 그때 볼 것 같고, GI 이노베이션도 차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BDX를 좀 추천을 했었는데요. 뭐 잡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9,500원 이런 저항 구간 매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여기 18,000원 이하권에서 어떻게 되는지 흐름을 지켜보고 그때 상황 봐서 매수하던지 지금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샀으면 그냥 며칠 끌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으면 일단 좀 지켜보고요. 18,000원 이하권에서 아마 봐볼 것 같고, 이 블루엠텍 위고비 출시를 앞두고 있죠. 위고비가 10월달에 출시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조정을 빡세게 강하게 받으면 봐보는 거고요. 지금 구간은 조정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벤티지랩이 지난주에 강했는데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이제 투경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 우려가 있으니까 또 내려오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내려오게 되면 강하게 돌파했던 구간 언저리에서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으니까 그때 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이 순서를 기다리는 종목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느낌이 좀 드네요. 차트를 돌려보면 그런 종목군들 잘 추스려서 종목을 좀 보는 부분 좀 필요할 것 같다 싶고요. 자, 자율주행 좀 보죠. 자율주행 일단 현대차가 오늘 좀 올라왔는데요. 올라가게 되면 또 현대차는 저항받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자율주행은 라이코미 대장입니다. 주말에 이제 회원님들하고 방송할 때는 이 구간 좋은 매수 자리다라고 찍어놨었는데 오늘 이거를 타이밍을 저도 놓쳐버렸어요. 다른 거 보다가 놓쳐가지고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못했고, 매수했더라면 단기에 한 10% 먹었을 자리인데요. 이 구간 언저리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의미 있는 구간이고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스마트레이더가 아침에 사실 갭을 돌파형 갭이 나오면서 잘 버텼죠. 사실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캐치는 했었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지수가 무너지는 흐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 구간에서 얘는 올라가는 흐름이라 사실 좀 뒤늦게 얘는 추격 매수가 좀 돼서 좀 높은 구간이죠. 높은 구간에 돼서 뭐 첫 번째 VI 하고 풀릴 때 올라갈 때 해가지고 한 4, 5% 짧게 먹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매도하고 이 파동을 못 먹고 나온 것 같은데 자율주행에서 단타는 이거 하나 한 것 같네요. 나머지는 다 최근에는 수익으로 종목군들을 굉장히 많이 분산해서 사놓고 매도를 대기 중에 있다 보니까 단타는 뭐 그렇게 성에 안 차는 것 같고 요즘은 자율주행은 그래서 현대차 관련해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해서는 라이콤 정도 보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2차 전지 쪽은 제가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지금은 작년에는 엔캠이었다면 올해는 에코앤 드림이다. 전구체다. 드림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꽤 빨리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한 번에 못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또 툭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사면 되겠다. 떨어지면 사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천천히 호흡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 HD 현대 일렉이 굉장히 또 오늘 가파르게 좀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파동을 깊게 준 종목이 한 방에 올라가겠습니까? 바로 이런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저항을 보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고 봐야 되는 구간이 될 거예요. 내일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을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것 같고요. LS 일렉도 뭐 실적 좋고 다 좋은데 많이 떨어지는 상태죠. 조금 더 수렴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지금 당장 보기는 좀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실적은 다 잘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다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변압기들 다 좋습니다. 이런 장기 평선들이 중기 평선들이 내려와서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저항을 한번 맞은 다음에 빠지겠죠. 빠지고 나서 이평선들 수렴하고 매물 소화되고 다시 올라갈 라인을 잡았을 때 뭐 쌍바닥이든 했을 때 다시 봐도 절대 늦지 않는다. 절대 늦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요. HD 현대중공업도 이것도 매수를 해놓고 오늘 일부 물량만 좀 팔았습니다. 아침에 이제 1점 몇 프로 떴는데요. 19만 2천원 매도 19만 3천원 매도짜리를 일단 설정을 해놓고 좀 봤고요. 뭐 이런 구간들 뭐 이 무거운 애가 바닥에서 지금 한 20%좀 못되게 올랐으니까 매도 잡는 게 맞죠. 매도 일부 잡는 게 맞아서 매도 일부 잡아놓고 좀 보는 거고 뭐 두산은 종배로 물량을 좀 주르륵 모았다가 판 거고 우리 기술 투자도 뭐 마찬가지 관점에서 뭐 되는 거고요. 하도 많아가지고 다 보기는 좀 그렇네. 한국 조선해양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 뭐 이것도 한 50% 정도 줄여놓고 다 같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주급은 반등이 굉장히 세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주도 하반기 분명히 좋을 겁니다. 중간에 조정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 조정을 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조정이 깊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부 물량은 가져가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이 조정이 깊게 나올지 얕게 나올지 이게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게 깊을지 얕을지 이게 개인적으로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고래는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에서 차트를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무너져 내리는 차트의 흐름입니다. 근데 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대안이 없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믿고 가야 되고 내일은 5일선과 10일선이 깔려있는 상태를 이제 돌파하는 구간이 될 겁니다. 이 아일랜드 갭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저라면은 내일 모르겠어요.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21선을 타고 올라갔을 때 이 위에까지는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한 52,000원, 53,000원. 운 좋으면은 장대 한번 그릴 수도 있는 자리니까 내일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어요. 자,
추석 연휴가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바로 금요일 장인데요.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